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오늘은 전남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로 매실재배 강의와 접목실습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원래는 4월달에 예정이 돼 있던 강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9월로 연기가 됐고요. 그나마 지금 강의도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접목 실습인데 비대면 강의가 얼마나 효과적일까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매실 묘목 시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는 매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묘목 수량이 몇 개가 들어갈지를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겨울에는 매실 전지 대행도 보통 많이 나가고 그래요. 매실 전지를 하러 가서 보면 대부분이 너무 밀식을 해요. 나무가 처음에는 진짜 부지깽이처럼 우산보다도 더 작죠. 그만큼 작다 보니까는 그거를 몇 개 심어놔도 심어놓은 것 같지가 않고 간격이 너무 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심으실 때 굉장히 밀식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재배를 해보니까 매실 같은 경우는 나무 한 평당 성목이 됐을 때 차지하는 면적이 한 9평 정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해요. 자두 같은 경우는 한 15평까지 차지를 해요. 매실은 한 9평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에다 심는다 그럼 100 나누기 9 해가지고 기껏해야 한 11주 정도만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11주 12주 정도만 들어가도 100평에 매실나무를 다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묘목업자들한테 사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30주 40주를 권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을 가서 보면 나무가 너무 밀식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개심 자연형이 이 모양이라는 걸 아는데, 자연형은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하다 보면 개심형만 만들어버려요. 개심형만. 자연형은 뭐냐면 그러면서 조금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실에다 손을 너무 많이 대서 그래요. 제 사부가 제일 처음에 저 매실을 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매실은 좀 게으른 사람이 오히려 잘한다. 밭에 너무 자주 나가는 사람은 잘 못한다. 너무 많이 손질하지 마세요. 자두는 달라요. 자두는 짧게 계속 잘라줘야 돼요. 도장지들을 계속 새순간을 계속 정리를 해주는데, 매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주 나가는 사람들 나무가 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크도록 놔둬주시고, 대신 여름 7, 8월에 분명히 그때 화분하기 때 햇빛만 잘 들도록 매실 수확한 다음에 도장지만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고 나면 더 이상 크게 손댈 거 없어요. 그리고 동계전정에 전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 나무일 때부터 관리를 잘 했던 나무들은 가르칠 때 그 FM으로다가 배운 것만 가지고 가르치는데, 사실 나무를 한두 개만 심어놓은 농가는 심어놓고 방치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그거를 어떤 나무를 잘라야 될지 막상 나무 앞에 서면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따가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 우리 나무가 진짜로다 그래 라고 하시면, 나무 앞에 지금 휴대폰으로다들 하고 계시니까 나무 앞에 가서 이 나무, 이 가지는 잘라야 되는 가지니 자르지 말아야 되는 거니 이러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직접 나무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그건 베야 될 겁니다, 베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전지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무슨 나무 다 똑같아요. 어떤 나무든지 햇빛이 골고루 잘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거예요. 수영도 그래서 만드는 거고, 대부분 그거를 전지를 안 하고 나면 많을 거예요. 가보면 감나무도 그렇고 밑에는 안 달리고 끝트리만 맨 열매가 달리는 거. 왜냐면 끝에는 햇빛을 잘 받으니까. 근데 품속에는 햇빛을 못 받다 보니까 품속에는 열매가 안 달려요. 그래서 전지를 하는 거는 품속까지 햇빛을 골고루 받아서 밑에까지 좀 열매가 골고루 나무에 달려야지 좋지, 가운데 텅 비어있는 공간,
무효용적이 넓어버리면 그건 꽝이에요. 그래서 전지를 하는 거는 첫 번째, 햇빛이 골고루 들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가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지 간의 세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지를 배울 때 항상 보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강전정, 약전정이에요. 근데 막상 나무 앞에서 전지할 땐 강전정, 약전정은 좀 나중에 하셔야 돼요. 강전정을 하면 할수록 나무는 성장의 주력을 하는 거고, 약전정을 하면 아 내가 이제 클 만큼 컸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장가가 가지고 애를 낳고 내 이세를 퍼뜨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결실에 주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실을 할 가지들은 약전정으로 끝에만 살짝 치든가 조금만 쳐내는 거고, 아니면 무전정은 근데 가급적이면 하라 그러지 않아요. 무전정을 해도 결실은 좋아요. 전지를 하지를 않아도 결실은 좋은데 얘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잘 성장이 멈춰버려요. 야 우리는 안 그랬던데?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그거는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지를 한 게 아니라 벌레가 전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초를 가해하는 벌레. 그 벌레가 뭐냐면 복숭아 순나방이에요. 가지 끝이 자라다가 5, 6월달에 여기 끝이 마르고, 그러면 마르면 그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성장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말라가지고 여기서 성장 끝이 아니라 얘들은 계속 나오려고 그러면 그 밑에 눈에서 새로운 눈이 나와가지고 다시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방이 전지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전지를 안 해서 계속 자라고 그런 건, 전지를 안 하면 성장 더디고 잘 안 자라요. 결실에만 주력해요. 그럼 어떤 가지를 키울 가지고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을 가지인가, 요거 하면 전지 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는 많이 잘라내고 어떤 건 조금 잘랄 거, 이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벌써.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를 잘랐어요. 나름대로 강전정을 했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잘랐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현상이. 가지를 잘 보세요. 처음엔 여기까지만 있었던 건데 이 가지가 발생을 했고, 여기 가지가 발생했고, 여기가 가지가 발생했고, 이것도 발생했고, 요 밑에 이런 작은 가지들도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쭉쭉 자라는 가지가 여기 중간에서 발생을 했나요? 지금 보니까 자라는 가지 중간에서는 없잖아요. 중간에서는 이렇게 열매 가지만 달렸잖아요. 자라는 가지는 다 어디 분포되어 있어요? 가지 여기 절단을 했더니 여기가 정화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여기 끝에가 정화부였는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가 정화부가 돼서, 자라는 가지는 끝쪽 부분, 이 부분, 끝부분에서만 다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자란 가지는 여기만 쫙쫙쫙쫙 있지, 여기에는 자란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단가지들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성장지는 끝쪽에만 배치가 되어 있다. 이게 정보서생이에요. 왜냐면 끝쪽에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끝에만 이렇게 자라는 가지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 생뚱맞게 자라는 가지가 쫙쫙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과일 나무를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솎아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중간에 잘라야 될 거 있는데, 자, 정지전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강약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불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걸 솎아내는 게 먼저예요. 솎아내는 거, 불필요한 가지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를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넘어간 것 같아요. 잠깐 다시 또 10분 정도만 쉬고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지금 교육한 것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소리를 한꺼번에 키면 잡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그분 음성을 켜가지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잠깐만요.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계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 아, 예, 우리 어머님. 예, 이 어머님. 잠깐만요. 음성 켜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입주 작업을 하다가 예. 체리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체리? 네, 체리나무를 베어버렸는데 예. 밑에 그 대부분 살아있고 위에 체리나무가 베어진 거거든요. 예. 나중에 내일 우리
예, 예. 전목 배운 방법대로 그 전목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있겠네요. 예. 그게 이제 접목 가능하고요. 지금이 마침 다행인 게 접목 시즌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요? 예, 9월 말까지 시즌이고요. 접목 지금 딱 시즌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이왕하시는 거 꼼꼼하게 좀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체리나무는 매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기에 근데 절접은 안 돼요. 절접은 봄에 해야 돼요. 지금 절접하면 안 돼요. 근데 눈접으로라도 해요. 눈접이 더 유리해요. 그게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실 때 미리 준비하실 거가 있어요. 지금 다른 분들한테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내일 준비하실 때 뭐 접도가 있으면 좋은데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제 화면 보이시죠? 그냥 우리 카타칼이에요.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카타칼. 근데 너무 작은 카타칼은 안 돼요. 좀 큰 카타칼, 날 새 거일수록 좋으니까 카타칼 큰 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접목 비닐이 필요한데 접목 비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광분해성 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비닐이 있어요. 요거는 가격 2,000원이에요. 요게 지금 요거 한 노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4만원이에요. 요거는 광분해성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닐을 제거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얘는 비닐 제거 해줘야 돼요. 대신 요거 두 개가 난 다 있으면 더 좋아요. 저는 여태까지 이것만 가지고 했어요. 사실 2,000원짜리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해도 실컷 하니까 벗겨주는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이거는 부착이 굉장히 쉬워요. 비닐을 감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옛나름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 접목을 하는 게 주로 접목을 접사분들은 대부분 다 묘목 만들기 위해서 접목을 하지만 묘목만 만드는 게 아니고 고접도예요. 고접. 가지에 다른 거 품종으로 다 갱신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 대목이 너무 굵기 때문에. 그래서 대목이 너무 굵을 때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잘 안 돼요. 비싸기만 하고. 오히려 이게 익숙해지면 더 편하더라고요. 절접 시범도 내일 할 거고 연습도 할 거기 때문에 내일 준비해 주실 거는 가능하면 접목가위 있으면 접목가위까지 준비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전지가위, 그 다음에 카타칼, 그리고 접목 비닐, 여기까지는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내일을 눈접하실 때 직접 나무에다 바로 해보셔도 돼요. 다. 그러면 거기서 아예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연습만 몇 개 하고 내일 해서 내년에 한번 살려보세요. 내년에 새순 나오는 거 일주일 후면 판가름 나요. 그거는. 자, 준비하실 거 말씀드렸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3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교육 담당자님 카톡으로다가 질문 내용 남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담당자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받아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혹시 여기서 화면에서 내가 질문이 있었는데 쟤 보지도 않아,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다 남겨주세요. 우리 담당자분 카톡으로. 예,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